위험한 트랜스워킹, 그녀의 순간이동 4편. 아랍계 테러 단체의 국내 잠입 사실과 공공장소를 겨냥한 테러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널리 알려진 가운데 아침 8시 전철 2호선이 환승되는 신도림역은 출근 인파로 매우 혼잡했다. 개찰구 안쪽에 부동 자세로 서서 밀려들어오는 수많은 승객의 소지품을 유심히 살피는 두 경찰의 눈이 빛나며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폭발물로 보이는 가방이 있는지 살피고 있었다. 외국인 승객이 있으면 금속 탐지기로 가방을 검색했다. 출근 시간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다. 지금과 같은 혼잡한 출근 시간 전철에서 폭탄 테러라도 발생한다면 엄청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최순경, 승객이 너무 많아지니까 지시 받은 대로 이제부터는 내국인은 무시하고 외국인만 골라서 살펴봐. 알겠습니다. 저 사람 뭐지? 이거 보세요. 최순경의 눈에 맨 끝 개찰구에서 얼굴을 푹 숙이고 서둘러 지나가는 동남아시아인 남자가 들어왔다. 손에는 큼직한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언뜻 봐도 꽤 무게가 있어 보였다. 그는 이미 전철 계단으로 향하는 남자를 쫓아가서 가방을 든 팔을 잡았다. 동남아시아인은 놀란 표정으로 최순경을 돌아보았다. 최순경은 거수경례를 붙이고 공손하게 말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가방 좀 조사하겠습니다. 그는 남자의 팔을 붙잡고 금속 탐지기를 갖고 있는 김 경사 쪽으로 안내했다. 김 경사가 남자의 큰 가방에 탐지기를 갖다 대자 삑 경보음이 울렸다. 김 경사와 최순경의 눈이 반짝하고 마주쳤다. 그 순간이었다. 남자가 품속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이미 긴장하고 있던 김 경사가 즉시 왼발로 남자의 칼을 쥔 손을 올려찼다. 퍽 소리와 함께 칼은 공중으로 날아갔고 최순경이 단번에 남자의 턱을 강하게 때렸다. 턱을 세게 맞은 남자는 바닥에 쭉 뻗어버렸다. 영무실에서 대기 중이던 특전사 부사관이 달려왔다. 인적이 뜸한 구석진 자리로 가방을 옮겨서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상당량의 고성능 폭탄이 들어있었다. 다행히 아직 폭발 장치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비극적인 테러를 모면한 순간이었다. 거의 같은 시각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도 아랍계 남자가 폭발물이 든 가방을 가지고 개찰구를 통과하려다가 배치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다. 체포된 두 사람은 최근 국내에 잠입한 자유해방전선 소속 테러리스트로 밝혀졌다. 한국에서는 같은 동양인이라도 얼굴로 외국인이 쉽게 구별이 된다는 점을 그들이 파악하지 못한 결과였다. 경찰은 가방에서 발견된 고성능 폭탄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고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김혜주는 오늘 속이 좋지 않아서 매일 가던 구내식당 대신 백화점에서 약간 떨어진 죽 전문 식당에서 야채죽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점심 교대를 위해서 바쁘게 백화점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가 막 백화점 현관을 들어서는데 앞서가는 젊은 서양 여자의 거동이 어쩐지 수상했다. 김예주는 당연히 그 여자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다. 그 여자는 어울리지 않게 큰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꽤 무거운지 쩔쩔매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주위를 계속 두리번거렸는데 정해진 목표도 없는지 어정쩡하게 안내원에게 묻지도 않고 백화점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쇼핑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 진열된 상품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화장실을 찾는 것도 아니었다. 그 여자는 가장 인파가 붐비는 1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그 가방을 놓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어왔던 현관을 통해서 백화점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김예주는 에스컬레이터로 근무하는 3층으로 올라가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언뜻 머리를 스쳤다. 마침 3층 매장 앞에 평소 잘 아는 경비원이 있었다. 그녀는 경비원과 1층 에스컬레이터 앞으로 내려갔다. 경비원은 이게 뭔데 여기에 놓였지라며 별 생각 없이 바로 그 가방을 활짝 열어젖혔다. 이게 뭐야? 가방 안에는 디지털 시계가 달린 회로판과 건전지, 여러 가닥의 복잡한 전선,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다발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어젯밤 TV에서 저녁 뉴스 시간에 몇 번씩이나 자세하게 보여주던 것이었다. 이건 시한폭탄이다.
새파랗게 얼굴이 질린 경비원이 비명을 지르자 무슨 일인가 해서 주위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폭탄에 달린 디지털 시계의 숫자는 막 1분에서 59초로 줄어들고 있었다. 앞으로 50여 초가 지나면 폭발한다는 것이었다. 폭탄이 터진다. 호기심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백화점을 빠져나가려고 서로 밀치고 뛰고 다리가 걸려서 넘어졌다. 백화점이 지옥 같은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밀려서 바닥에 넘어진 사람들은 공포에 온몸에 힘이 빠졌는지 그 자리에 멍하고 주저앉아 있었다. 김혜주는 재빨리 가방을 집어들었다. 남은 시간은 45초, 기를 모으고 정신을 집중했다. 그녀는 곧 시간 정지 상태로 들어갔다. 조금 전까지 백화점 안에서 울리던 요란하던 비명 소리와 발자국 소리와 모든 동작이 순간 멈춰버렸다. 가방을 열고 다시 들여다보니 남은 시간은 44초가 됐지만 이제 시계는 멈춘 상태였다. 그녀는 급한 마음에 가방을 들고 일단 백화점 밖으로 빠르게 뛰쳐나왔다.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지? 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가는 차와 행인으로 가득 찬 테헤란로 복판에서 폭탄이 터지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 잠실운동장 옆 탄천에 던져버리면 되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탄천의 삼성교까지는 몇백 미터나 될 텐데 이 무거운 걸 들고 거기까지 어떻게 가지? 그때 백화점 현관 앞에 누군가 사용하고 구석에 밀어둔 빈 쇼핑카트가 보였다. 그녀는 서둘러 카트에 가방을 싣고 차도로 나갔다. 모든 자동차들은 엉거주춤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그녀는 차도를 따라 카트를 밀고 잠실 쪽으로 달렸다. 차들이 밀려있는 삼성역 사거리를 지나서 몇 분 만에 삼성교 한가운데 도착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쇼핑카트에서 가방을 꺼내서 시간을 확인했다. 남은 시간은 여전히 44초. 삼성교 남쪽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 반대로 던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북쪽 난간으로 가서 다리 아래 탄천으로 폭탄이 든 가방을 떨어뜨렸다. 가방이 물속에 빠지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카트를 밀고 백화점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백화점에 도착해서 이제 시간 정지를 해제했다. 백화점 현관 한 구석에 카트를 밀어두고 돌아설 때 그녀는 온몸이 흘러내린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때 탄천 쪽에서 꽝하는 커다란 폭발음이 들려왔다. 물속에 빠뜨린 폭탄이 방금 폭발한 것이었다. 물속에서 터졌기 때문에 폭발에 의한 외부 충격과 소음은 상당히 감소되었다. 백화점 현관은 폭탄이 제거된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비명을 지르며 급하게 건물을 빠져나가느라고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로 붐비는 백주의 백화점 안에서 그런 고성능 폭탄이 터졌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 장면이 문득 머리에 떠오르자 그녀의 등줄기에 다시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